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원정민입니다. 아, 선생님. 네. 제가요, 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까지 기분이 확 좋다가요, 마음을 놔서 그런지 하산을 할 때는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고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하산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네. 예, 어린아이, 갓난아이 때부터 무조건 높은 곳을 막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기술은 굉장히 좋고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하산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능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산 동작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실제 산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3분의 2 정도는 다 하산 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균형을 잃으면서 삐끗하고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네.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그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올라갈 때 쓰는 근육은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을 써서 쓰는 이게 수축성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런 근육 운동은 평상시에 잘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은 다리를 길게 밑으로 내리 뻗으면서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바로 신장성 근육 운동인데, 이런 신장성 근육은 평상시에 단련이 안 돼 있어서 쉽게 지치고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네. 올라갈 때 이미 많은 체력을 사용하고 다리가 풀었다고 그러죠. 네. 예, 이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평상시에 단련이 안 된 신장성 근육을 사용해서 하산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고 민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고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신장성 근육이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러면은요, 선생님. 네. 하산할 때 기술이라던가 요령 있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하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과 네. 또 하산할 때 사용할 기술, 요령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는데, 먼저 하산 전에 준비할 사항. 첫 번째로 올라갈 때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좀 뭉치겠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좀 풀어주면은 좀 더 유연하게 몸이 작동돼서 민첩성도 좋아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들겠죠. 아, 스트레칭을 해라. 네. 예, 두 번째는 등산화 끈을 바짝 묶는 겁니다. 아. 예, 올라갈 때는 약간 느슨하게 풀어줘야 네. 되지만은, 내려갈 때는 등산화 끈을 바짝 묶어줘야 발등이 앞으로 쏠리지 않고요. 발가락도 안 아프고, 또 발에 미끄럼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첩성도 좋아져서, 내려갈 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위험성들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 스틱이요? 예, 스틱을 사용하면은 하산 시에 불안전한 균형을, 안정감을 높여줘서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또 스틱을 사용하면 내려갈 때 무릎 충격으로부터 무릎이 손상을 당할 수가 있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 충격도 줄여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그러면은요, 선생님. 네. 하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배워봤는데요. 네. 하산할 때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빨리 알려주세요. 네, 하산할 때 필요한 기술들, 첫 번째가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네. 시선은 우리가 걸을 때 좀 멀리 두죠. 그렇죠. 예, 바로 발밑에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땐 사람들이 너무 약간 무섭다는 생각에 발밑을 잘 확인하려고 너무 발밑에만 두니까 이 지형이 더 거칠어 보이고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몸의 동작을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밑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느냐? 네. 예, 아까 봤던 거를 기억을 바탕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너무 멀리만 두면 안 되고, 네. 먼 곳 7, 가까운 곳 3 정도로 이렇게 확인해서 시선 처리하는 것이 하산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요령이 바로 바닥의 마찰력을 좀 높여주는 건데요.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내리막길이 있죠. 있어요. 예, 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힘을 많이 주면 더 많이 미끄러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힘을 빼고 살며시 디딜러 그래요. 그게 아닌가요? 그런데 마찰력이란 것은요, 체중이 많이 실려서 지면과 신발이 밀착돼야만 마찰력이 높아지는 거죠. 맞죠? 맞죠. 예, 힘을 빼면은 충분히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찰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살며시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체중을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마찰력을 높이는 요령인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바로 가끔 하산할 때 보면 조금 위험한 지형에서 네. 이렇게 엉덩이를
먼저 되는 그쵸? 예,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예,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사람은 엉덩이를 걷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잠시 일시로 엉덩이를 댔다가도 다시 결국 발로 일어서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엉덩이를 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사용하지 말고 엉덩이를 붙여야 될 만큼 이렇게 좀 무섭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요, 차라리 몸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아래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산 위쪽을, 즉 올라갈 때 사용한 자세, 그 모양대로 몸을 돌려서 산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 사용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험하고 좀 경사가 급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죠. 엉덩이는 절대로 깔지 마라. 그러면은요, 하산 중에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네요. 예, 바로 네 번째가 네. 하산 중에 뛰지 말라입니다. 뛰게 되면은 무릎 충격 커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낙엽, 그다음에 눈 밑에 있는 얼음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서는 우리 발동작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생명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밟고 무엇을 딛고 이런 것이 확인하고 정확하게 네. 내가 어떤 상태로 디뎌야 될지, 낙엽인지 이끼인지 돌인지 물기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적절한 균형과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통계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 발의 균형을 상실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많았거든요. 네, 등산에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명이다. 이 말이요. 정말 제 마음에 딱 와 닿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하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산하실 때 하산 전 준비 꼭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하산 기술을 잘 활용하셔서요.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등산하시길 바랄게요.